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진동 끝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고 이번 추경은 그런 목표를 향한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 지출 기준 36조 4천억 원 규모였던 정부의 추경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조 6천억 원이 증액돼 39조 원 규모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 만큼 정부가 집행을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선에서 막판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를 앞둔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신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 금액을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부가 돼지고기 등 수입품의 세율을 낮추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오른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거나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 소비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작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과 배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정하는 법으로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6.1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일요일인 어제 여야 지도부는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인과 이천, 구리를 돌며 경기 동남부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견제와 견인 역할을 하게 해줘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균형론을 호소했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을 통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잘 끌고 가는 역할까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부여를 해 주셔야 된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어제부터 선거 전날까지 사흘간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훑는 강행군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말이 앞서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과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산에서 현장 회의를 한 후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현안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안정론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당,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당은 바로 우리 힘 있는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선거 전날까지 닷새간 무박 5일 유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정부 여당으로 국민의힘 주자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로 당선 즉시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는 이틀째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끼리도 엇박자가 난다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중앙당이 아니라 후보 공약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6,091명, 해외 유입 48명으로 모두 6,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0명 줄어 178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 발생해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서방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중화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돈바스 지역의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도시 전체가 포위된 상태에서 며칠째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 공격으로 민간인 1,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며 포격이 너무 심해 사상자 파악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러시아군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Але наша оборона тримається. Там невимовно складно. І я вдячний усім, хто витримує цей натиск окупантів. 앞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철도 요충지인 리만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실제 리만을 점령했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철도 보급로를 끊게 되는 등 전세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й подразделений Народной милиц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жден от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город Красный Лиман.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에서 여전히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포격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장거리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정상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중화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은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상의 중단은 우크라이나 탓이지만 러시아는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총기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찾아 총기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소유를 옹호하며 학교 교사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 유벨디가 꽃과 풍선으로 뒤덮였습니다. 색색의 풍선 앞에 놓인 사진들은 19명의 아이들과 교사들. 지난 24일 18살 남성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벌인 무차별 총기 난사로 희생된 21명입니다. And I pray to God, please shield my door, please shield my walk, because I could hear everything happening right there. I could smell it. I could smell it. We were right there. 충격 당시 어린이들이 911에 전화해 도움을 호소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과 오판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슬픔은 배가 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영부인도 유벨디 롭 초등학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희생자, 생존자들의 가족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외침에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자동차로 불과 서너 시간 떨어진 텍사스 휴스턴에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 전미총기협회가 연례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기 소유를 강력히 옹호하며 학교 교사들이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existence of evil is one of the very best reasons to arm law-abiding citizens. 2013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20명의 어린이가 숨졌고 이후 수많은 총기 참사가 반복됐지만 미국의 총기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올해로 한국 영화 103년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칸의 주역들은 오늘 귀국합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award for Best Actor goes to Song Kang-ho. 칸에 울려 퍼진 이름 석자. 객석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한국 첫 칸의 나무주연상 영예를 아는 배우 송강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을 훔쳐 아이가 필요한 부부에게 판매하는 상현 역을 맡은 송강호. 특유의 자연스러움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그려낸 멜로 스릴러. 감독상은 이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데 이어 칸에서 세 번째 수상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웠던 영화계. 하지만 그래서 깨달은 영화의 중요성을 수상 소감으로 전합니다. 코비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국경을 높이 올린 때도 있었지만 극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 연출과 연기, 제작까지 각 분야에서 쌓아온 내공이 있었기에 이번 칸에서의 쾌거가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인 칸의 주역들은 오늘 귀국합니다. 박찬욱 감독과 배우 박해일은 오늘 입국해 다음 달 2일부터 제작 보고에 나섭니다. 배우 송강호와 강동원, 이지은도 오늘 입국해 내일부터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기간의 사자에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12포인트 상승한 2656.17에 코스닥은 9.49포인트 오른 883.4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 둔화 속에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주요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간이올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고 LG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세입니다. 또 CJ ENM이 칸 영화제 수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가 개인의 사자에 힘입어 오름세입니다. 한편 HMM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7거래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5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교도소에서는 여성 재소자들의 갱생을 위해 그림책 읽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교도소에는 여성 재소자들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바 유대 프로그램인데 교도소 밖에 자녀를 두고 복역 중인 여성 재소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재작년 특수사기로 체포돼 입수한 이 여성도 해당됩니다. 체포 당시 임신 중이었고 지금 1살인 아기는 시설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まだ一度も抱っこしてなくて、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は私の責任なので、ごめんねっていう気持ちでしたね。 2달 동안 읽기 훈련을 받은 뒤 자기 목소리로 그림책을 녹음해 아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출소 이후에 자녀들과의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관계가 잘 맺어지면 50%나 되는 여성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도소 측은 또 소리내어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재소자 간에 서로 믿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등록한 40살의 젊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가상자산 투자자 총회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예찬했습니다. We demonstrated that Bitcoin could do a lot of good things.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그리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35% 떨어지자 1억 3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를 하라며 비트코인의 추가 매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투자 전략을 믿었던 엘살바도르 납세자들은 수천만 달러의 적자 위기에 빠졌습니다. For an investor, for an individual investor, it may make sense, right, to say buy the dip. But the problem for a country, the risk is way bigger. I think the risk of default may be larger because at some point the IMF is going to say, no, we cannot loan you money.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는 8억 달러 상당의 국채 상환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 만기는 내년 1월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켈레 대통령이 위험한 투자를 계속한다면 엘살바도르를 비트코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신기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변의 몽생미셸 수도원. 이곳에서 프랑스 줄타기 고개사 나탕 폴랑시가 사상 최대의 도전을 성공시켰습니다. 2200m 거리를 외주를 타고 건너는 데 성공하며 이 부분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100m 높이에서 해변 갯벌에 설치한 크레인과 수도원 사이에 2cm 너비의 쇠줄을 연결해 그 위를 안전장비 없이 건너간 것입니다. En 2 heures, j'ai vécu plein d'émotions et c'est toujours le cas. Et là, je suis juste hyper heureux d'être maintenant sur le Mont Saint-Michel et d'avoir fait ce record. 수도원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아찔하면서 진귀한 광경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C'est impressionnant quand même d'être si haut que ça et puis tenir un équilibre pareil. C'est impressionnant quand même, faut le faire quand même. 다음 목표는 파리의 에펠탑과 몽파르나스 타워 사이 2.7km를 건너는 것이라는 폴랑 씨는 줄타기는 어릴 적 유난히 높은 곳을 두려워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있는 동북 호리몬에서 번식기를 맞은 호랑이들의 출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수컷 3마리와 암컷 4마리를 합쳐 모두 7마리나 태어났습니다. 초보 어미가 많아 이 가운데 5마리는 사육사들이 우유를 먹여가며 돌보고 있습니다. 对于母虎来讲的话，经验还是不是那么充足，所以得到第3窝左右吧，大概就能自己就开始有这个能力了，慢慢适应了，就是待宰这个节奏。
새끼 호랑이는 갓 태어났을 때 3시간마다 한 번씩 분유를 먹여야 할 정도로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란 새끼 호랑이들은 생후 1년 정도 지나면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며 산짐승을 잡아먹는 등 야생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북 호리몬 측은 앞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어미 호랑이가 5마리나 더 있고 보통 2-3마리씩 나오니 올해만 20마리 넘게 새끼 호랑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삭발식에 나선 부모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지 김세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5살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는 홍동임 씨. 어느덧 엄마만큼 자란 아들은 엄마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든 엄마도 이젠 힘이 붙일 때가 많습니다.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냥 의식주, 모든 생사가 다 이게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삶 자체를 영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일 자식의 손과 발이 돼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건 주변의 냉랭한 시선입니다. 장애인이야 장애인이 하면서 다 왕따는 아닌데 왕따식으로. 그래서 제가 학교 같이 출석을 해서 학교 안에서 제가 복도로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계속 학교 끝날 때까지 같이 했다는 거. 희망을 걸고서 머리카락을 잘라. 장애인 가족 어머니들의 삭발식. 최근 잇따른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추모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부담과 생활고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정부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13.5%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돌봄의 책임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 가족을 돌보며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는 비율도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등 경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적용되는데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최근 경유 가격은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특히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음 달 1일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왔는데 이 기준 금액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일 경우 둘 사이 가격 차이인 250원의 절반인 125원을 리터당 보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어 기존 대비 13만 원의 유가 연동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기한도 기존 7월 말에서 9월 말로 2달 연장됐습니다. 화물차주분들이 유가에 대한 부담이 계셔서 가능한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자 기준을 좀 낮췄고요. 9월 종료되기 전에 한번 그 당시에 유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을 봐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연장 여부라든지 그때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경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 버스 택시 업계에 유류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이라고도 부르죠.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차량이 통과할 땐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스쿨존과 달리 실버존에는 단속 카메라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요양병원 앞 도로, 노인보호구역이라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들 빠르게 내달립니다.
2008년부터 경로당 등 노인시설 주변은 실버존으로 지정돼 왔지만 일단 아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어떤 건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속도 제한이 30km는 알고 계셨을까요? 그거는 몰랐어요. 학교 근처에만 이제 뭐 30km다 이렇게 알았지. 스쿨존과 달리 실버존은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 비율, 스쿨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막 달려요. 속도 안 지키고. 그게 좀 위험하죠. 저희 같은 그 노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죠. 불법 주정차도 마음대로입니다. 길이 좁은데 옆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좀 많이 위험해요. 노인들은 어린이만큼이나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뒤로 노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건너보기 위해 노인 체험복을 입어보겠습니다. 평소였다면 10초 안에 건널 거리. 근력과 시력이 제한되다 보니 2배 정도나 더 걸렸습니다. 20대 남성도 노인과 같은 조건에서는 신호 안에 길을 못 건넙니다. 지팽이 짚고 다니는 영감님들도 많고 또 이 휠차 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노인 보호구역인데 그 신호가 짧아서 이러다 보니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 10명 중 6명이 노인입니다. 실버존은 말뿐이고 그야말로 노인을 위한 도로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실버존에도 단속 카메라를 의무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을 뿐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에는 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중부와 전북 동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에 비가 올 때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며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남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가 24도, 부산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